최근 지역의 이름을 바꾸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위인이나 고유 자산을 넣은 이름으로 바꿔 인지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제8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광주 전남에서는 현직 단체장 6명을 포함해 290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새벽 시간 금은방에 침입해 수천만 원대 귀금속을 훔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등 각 지자체마다 겨울철 스포츠 마케팅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최근 사람 이름뿐만 아니라 지명을 바꾸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지역 이름을 위인이나 고유 자산으로 바꿔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1700년 전 고대 일본의 한자와 유교를 전한 백제 문화의 상징인 왕인박사. 영암군 군소면 일대는 왕인박사가 태어나 자랐던 곳으로 여전히 수많은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왕인박사는 얼추산 주지봉 아래 구림 성기동 마을에서 태어나셔서 일본의 아스카 문화 원조로서 지금도 학문의 신으로 추앙받고 계신 위대한 분이십니다. 최근 왕인박사 위협을 기리기 위해 군서면 이름을 왕인면으로 바꾸자는 뜻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왕인 후손으로서 자긍심을 살리고 대외적으로 지역 인지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역의 특성과 고유성을 반영한 새로운 명칭으로 변경하여 지역의 가치를 드높이고자 면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여러 지자체들이 지명을 호기심 넘치는 이름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역사를 빛낸 위인의 이름을 딴 여주시 세종대왕면, 영월군 김삿갓면, 경주시 문무대왕면, 또 지역 문학과 역사를 담은 담양군 가사문학면, 군위군 삼국유사면도 등장했습니다. 이들 지역 모두 개명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지역의 인지도 상승은 물론 관광 활성화까지 지명 바꾸기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지난달 광주와 전남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5%와 5.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소비자 물가는 4개월 연속 5%대, 상승세가 둔화된 전남은 4월 이후 7개월 만에 5%대로 내려앉았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생활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각각 0.1%, 0.3% 하락했습니다. 나주 유경오리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또 검출돼 고병원성 여부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나주시 반남면의 한 유경오리 농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검사한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됐으며 해당 농장과 반경 1km 이내 가금 농장 5곳에서 사육 중인 오리 8만 3천 마리를 예방적 살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의 가금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것은 이번이 6번째입니다. 검찰이 제8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광주 전남에서 290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당선자는 15명으로 박홍률 목포시장과 우승희 영암군수, 강진원 강진군수 등 현직 단체장 6명도 포함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금품 선거 혐의가 40.4%로 가장 많았고 흑색 선전과 폭력 선거가 뒤를 이었습니다. 새벽 시간 금은방에 침입해 수천만 원대 귀금속을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10대 3명이 망치로 유리창을 깨고 현장을 빠져나가는 데는 불과 15초 걸렸습니다. 우정훈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주인 없는 금은방 유리창을 망치든 괴한이 달려와 힘껏 때립니다. 망치질 3번 만에 유리창이 균열을 보이더니 와르르 무너집니다. 누군지 알아볼 수 없게 헬멧과 마스크를 쓴 괴한 2명은 머뭇거림 없이 들어가 덮개를 걷고 진열장을 깹니다. 잡히는 대로 귀금속을 챙긴 괴한들은 미리 준비한 가방과 점퍼에 금품을 넣고 자신들이 깬 유리창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절도범들이 광주 충장로의 한 금은방에 침입해 4천만 원어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는 데 걸린 시간은 15초에 불과했습니다. 금품을 챙긴 절도범들은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다른 절도범의 오토바이를 타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이게 자영업자들 다 힘든데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강탈해 가면 기분이 너무 안 좋고 지금 마음이 너무 속상하네요. 절도범 3명은 범행 9시간 만에 광주 북구의 한 모텔에서 붙잡혔는데 모두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특히 고등학생 1명과 함께 금은방에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나머지 1명은 촉법소년인 12살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절대 한 번에 보고 그 조동원들 한 번에 알아요. 며칠 전부터 봐보고 또 봐보고 저기 항상 보면 그러더라고요. 몇십 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손님일 수도 있고. 경찰은 훔친 귀금속을 회수하는 한편 이들이 사전에 금은방을 찾아 범행을 모의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인회는 경찰력 재배치에 따라 금은방이 밀집한 충장로 파출소가 최근 폐쇄돼 치안 공백이 발생했다며 광주경찰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 특화단지 대상지가 결정됩니다. 광주 전남이 힘을 모아 특화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 기관과 전문가 등을 초청해 광주 전남의 입지 여건을 알리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지역 정치권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김영창 기자입니다. 정부의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발표까지 남은 기간은 넉 달 정도. 광주 전남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화단지 지정을 평가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토론회를 열고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설득에 나섰습니다. 풍부한 용수와 전기, 기업 지원 대책을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특히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아리백을 실현할 수 있는 채덕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들도 아리백을 선언한 만큼 이를 공약 포인트로 내세운 겁니다. 정말 아리백을 보고 장기적으로 확장성이 있는 데를 생각한다면 바로 이런 지역의 강점을 활용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전문가들은 기대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전남 광주가 여러 가지 역량이 있지만 제가 아리백 몇 개월 전에 만났을 때하고 확 전략적으로 굉장히 스마트하게 접근하시더라고요. 30조 원이 투자되고 앞으로 10년 동안 세계적인 시장과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지자체와 정부 간에 충분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광주가 추진하고 있는 AI 반도체 산업도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우리 전남 광주는 AI와 관련해서 뭘 하겠다 그러는데 AI가 아직 성숙이 안 됐잖아요. 지금 초보 단계고 광주가 그 시동을 걸려고 하는 점이지 반도체까지 가려면 아직 한참 먼 이야기죠. 광주 전남은 토론회 내용을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신청 공모 심사에 적극 반영할 방침입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광주 전남 상생 1호 협력 사업인 정부의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선 그 어느 때보다 지역 정치권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각 지자체마다 겨울철 스포츠 마케팅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재활 캠프 운영 등 차별화된 전략으로 전지 훈련팀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전국 남녀 대학 펜싱 선수권 대회가 열리고 있는 해남군의 한 경기장. 지난달 말 전국 중고 펜싱 대회에 이어 종별 선수권 대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세계 대회에 1,750명의 펜싱 선수들이 해남을 찾으면서 지역 경기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서로 유대 관계가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선호하게 됐고 여기에 와서 훈련도 하고 시합도 하고 또 관광도 하고 그러면서 가고 있습니다. 일상이 회복되면서 코로나19로 침체됐던 전남의 스포츠 마케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우슬 경기장 일대 체육관과 수영장, 축구 전용구장, 실내 육상 경기장 등 시설 정비도 마쳤습니다. 올겨울 동계 기간에만 펜싱 종목을 시작으로 골프와 역도, 육상 등 14개 종목 130여 개 팀, 1,850명이 해남군에서 전지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연인원 4만 명에 달합니다. 저희가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간 약 60억 정도의 경제 효과가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이후 3년 연속 전지훈련 유치 실적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해남군. 체육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재활 캠프 운영 등 차별화된 전략으로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는 전지훈련지로 명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무안국제공항에서 지난 7월 이후 잠시 운항을 중단했던 제주항공이 어제부터 국제선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제주항공은 이번 동계 시즌 무안국제공항에서 다낭과 방콕, 오사카, 나트랑 등 국제선 4개 노선을 운항할 계획입니다. 목포시가 통행을 제한해온 하당 통일대로 육교를 개방했습니다. 목포시는 지난달 육교 흔들림 감지 민원을 접수한 뒤 유관기관과 함께 긴급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 안전에 이상이 없어 육교 개방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는 육교 이용자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낮추기 위해 현수막 게시대를 제거해 바람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진동을 낮추고 도장 보수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영암 소림학교가 2022 소림 한마당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학생들이 정규 교육 과정과 방과후 활동 시간 등을 통해 준비한 유초등부의 댄스 공연과 중고등부의 합창, 미술 전시회와 마켓 데이 등이 열렸습니다. 해경이 좌초 선박 승선원을 구조하고 해양 오염을 신고한 어민 등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목포해경은 지난달 23일 진도군 갈목도에서 좌초된 9톤급 어선 승선원 구조에 협조한 어민 2명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완도해경도 바다에 기름띠가 퍼져 있다는 신고로 해양 오염 예방에 도움을 준 선장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수여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오늘 이정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만나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 등 전남의 과학기술 분야 주요 현안을 건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나주혁신도시는 한국에너지공대를 비롯해 광주과학기술원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의 최적지라고 강조하고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전남도의 현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2022년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 성과대회에서 모바일 걷기 앱을 이용한 생활 속 걷기 실천을 발표한 강진군이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했습니다. 강진군은 모바일 앱 워크원에 가입한 군민들이 매달 20일 동안 14만 보를 달성하면 지역 상품권을 제공했습니다.